3월 23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렀습니다. 제가 7개 경주를 접종을 하고 왔는데 뭐 삼복승 경주까지 취하면 9개 경주를 접종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제주 경마도 제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추천 경주를 하면서 안돼도 드렸고, 서울 경마도 아쉬웠던 게 뭐냐면 거센진격을 놓고 인기 한 7위 정도로 팔리는 마필이었는데 그걸 놓고 후착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게 약간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잘 하고 와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간의 사람이 예상가들이 약간 긴장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어제 정말 긴장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니까 조금 집중력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집중력이 있게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어야지만 마번도 또 조합이 잘 되고 이러는 모습 보입니다. 최근 주로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약간 안쪽이 무거운 듯한데도 또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도 입상했고, 또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서 암말들보다는 순말들이 더 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암말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못하는 마필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암말과 순말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순말 쪽에 좀 성적을 점수를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봄이 되면서 암말들보다 순말이 또 잘 뛰는 모습입니다. 이루 경마도 좀 더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고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개적 이점과 토요일 날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사정권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일요 경마 완벽하게 토요 경마의 승리를 일요 경마까지 더 끌어올려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로드투어 스퍼가 출주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따라가는 전개할 수 있는 6번마 하늘감동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중하위권에서 레이스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때려봤던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은 국내산 2등급의 새벽의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일단 곽영호 조교사가 이제 뭐 2달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정도 남았군요.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을 거의 다 마이야 기수, 김초로 기수, 이런 기수들한테 변화를 주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어요. 6번마 하늘감동을 일단 5번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이제 북변권에 따지면은 8번마 윈드스톰이 되겠습니다. 김효정 기수가 이걸 타고 있는데, 김효정 기수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5번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외곽에 10번마 레전드런, 7번마 브리도킹스타, 이런 마필들이 붙는 전력이거든요. 근데 8번마 윈드스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는 주행 재검을 받고 나면서 실격을 당하면서 직전 경주 김효정 기수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만 한번 타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가는 거름이 너무 좋았어요. 길게 가는 지구력이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중속에서 빨아붙을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고, 좀 이런 마필 윈드스톰 같은 경우는 암말이기 때문에 여자 기수가 타는 게 나아요. 충분한 레이스 흐름을 알고 있는 8번말 윈드스톰, 이거를 복병말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코탑이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겠고, 그 다음에 6번마 해운용마가 바로 따라 붙겠죠. 근데 두 기수가 김용근 기수, 마이야 기수. 두 기수가 마이야 기수하고 김용근 기수입니다. 자, 이 두 기수들이 선행을 갑니다. 둘 다 선행마드인데 따라가는 전개하는 기수들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초반부터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서 선두권에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2번하고 6번은 인기 마필들 중에 약간 불안한 마필이고요. 자, 5번만 동진 썬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교가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조교 때 진짜 발걸음 자체가 사뿐 이렇게 갔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또 단점은 뭐냐면 422km뿐이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도전권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10번마 비상벨이 되겠습니다. 비상벨. 조상범 기수와 홍대우 조교사. 이 마필 직전 경주 국내선 6등과 안말 경주 편성에서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서 선두권에 붙어졌던 마필이죠. 근데 그때의 끝걸음도 이상이 없었던 모습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최근 2번의 경주에 타면서 확실히 좀 변화도 주었고요. 이번 경주 2번하고 6번하고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마필이 앞서는 약간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10번마 비상벨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죠. 그 정도만 따라가면 마지막에 한 발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주까지는 강한 주기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목요일날 강한 주기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직전 경주 변화가 왔다. 10번마 비상벨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잡았습니다. 승부처를 좀 일찍 잡았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직전 경주에 실수를 했었던 마필 요걸 한번 놓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번마 자이언트 보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죠. 하지만 이 마필은 모래를 좀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진짜 김용근 기수가 이겨서 11번 게이트에서 빠른 흐름이 없는 경주 편성에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죠. 근데 이번에 승급전에 맞아있는 마필이고 10번마 이클립스 엣지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앞에 말드 스타트 기타 잘 나왔어요. 근데 3번이 앞 이스트 강적에 치고 나가니까 그걸 보내놓고 그냥 2선에서 따라갔고 3코너 중반에서 선이 외곽에 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9번마 초원돌풍도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면은 말 자체가 마지막 끝거리가 없다 보니까 힘을 부축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외곽의 11번마 학산 다크호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학산 다크호스 같은 경우는 최근 승급전에 맞으면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후미권에서 또 발주가 실패하면서 약점포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조교 때 내용도 상당히 좋았던 만큼 요거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9번, 10번, 11번 6번, 9번, 10번, 11번 여기서 제가 추천 경주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축막감이에요. 축막감. 다 보는 마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축은 박송이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동남돌풍은 일정하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뭐 보여주는 채취 다 이렇게 가면서 조교를 진짜 뭐 엄청나게 잘 하더라고요. 김혜성 기수가 딱 만들어 놓고 박재희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하고 이제 김혜성 기수가 뭐 기승정지 처분을 받아서 박재희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일단 요게 맥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요경마일 때 여수 히어로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이유는 뭐냐면 김혜성 기수와 박재희 기수가 서로 이렇게 말들을 컨디션을 커뮤니케이션을 만져가면서 이 말들을 기승합니다. 신랑하고 신부가 말들을 조교를 직접 하면서 요게 장점이다, 요게 단점이다. 요거를 맞춰가면서 조교를 해가지고 실전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잘 나요. 일단 또 김혜성 기수가 탔던 말들을 박재희 기수가 탔을 때 상당히 성적이 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동남돌풍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후착구로는 10번마 벌교의 봄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동남돌풍한테 4마신을 졌던 마필입니다. 430km대의 마필인데 이게 11조 마방에서 이적하고 온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출발 자체부터 아예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우에다 기수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부터 타보고 지난번에 한번 타보고 이번에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10번마 벌교의 범 요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5번마 동남돌풍이 가장 세요. 모래도 적응했고 직전 경주보다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5번마 동남돌풍을 축으로 10번마 벌교의 범 여기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뛰어난 마필들이 없습니다. 이번 막 금화포머스트가 압도적인 인기 마필을 팔리는데 이게 이 금화포머스트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6번마 S마담하고 8번마 제우시대 이런 마필들도 빠르잖아요. 근데 2번마 금화포머스트도 안쪽 게이트 2점으로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타면 돼요. 푸르칸 기수가 정말 말대로 요즘 또이또이하게 잘 타주고 있거든요. 또 이관우 조교사가 최근 푸르칸 기수를 기용을 시키면서 성적이 나고 있는데 이번 금화포머스트는 어느 정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들. 근데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여기에 또 외곽에 있는 마필들한테 또 안쪽에 갇혀버리면 성적이 약간 고민되는 마필이고요. 9번 막 간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타고 있는데 역시 뭐 정정희 기수는 뭐 초반부터 강하게 선두권에 치고 나가려고 엄청나게 밀어 제낄 겁니다. 뭐 정정희 기수가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들을 잘 타잖아요. 근데 이 간다고가 지난번에 약간 늦발을 하면서 후미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상대들이 좀 더 강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번 4경주 때 조교 때 느낌이 가장 좋았던 마필이 8번마 제우시대가 되겠습니다. 거의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발주 연습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주 연습을 안 하는 게 약간 걸립니다. 제우시대가 만약에 발주 연습을 했다면 제가 한번 놓고 때리겠는데 현장에서 일단 A시장 컨디션까지 한번 체크할게요. 말이 이번에는 확실히 변했어요. 지난번에 모습이 조교 때 모습이 한 60%였다면 이번에 마무리 조교 때 수요일날 김태희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외선 4등급 마필들 명맨이라는 마필 토요일날 이경주 출전한 마필 그 마필을 쉽게 이겨버리더라고요.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만 밀어붙이면 8번마 제우시대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요.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이 레이스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마 S마담의 선행을 가고 8번마 제우시대가 그 옆에 딱 붙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장 컨디션까지 보고 8번마 제우시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금요 경마에서는 부산 경마가 상당히 어려운 편성들이 많았는데 일요일 경마에서는 또 그렇게 어려운 경기 편성이 없어요. 7번마 PK 댄싱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이번에 국내선 4등급 마필들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국내선 PK 워리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힘이 남아 돌아서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7번마 PK 댄싱걸 얘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로드투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로드투원을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이 송경훈이가 12번 게이트에서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야,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도 아닌데 왜 저렇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좀 여자 기수들이나 좀 부드러운 기수, 여기는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최은경 기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외곽 게이트예요. 근데 마지막 추입은 10번마 로드투원이 가장 좋아요. 7번하고 8번하고 2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좀 움직이는 세력이잖아요. 7번하고 8번하고는 끌고 가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엄청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추입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10번마 로드투원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정적인 마필은 3번마 엘도라도 홍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엘도라도 홍보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1800m까지는 말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적정거리가 제가 봐서는 딱 1700m예요. 머리가 높아가지고 여기 안 내려가요. 이 전구 운동이 조금 부족해요. 이런 마필들은 좀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봐서는 체형 자체가 약간 롱다리의 마필이고 체장이 약간 길어요.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내려가기는 제가 봐서는 힘들다고 판단돼요.
근데 1700m의 적정거리라고 일단 판단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마필을 보십시오. 우승한 경험이 없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엘도라도 홍보가 지금까지 뛰면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머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 단점 때문에 말이 쭉쭉쭉 이렇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하포드럼하고 외곽에 11번하고 핑코골드 이런 마필들이 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할 거 아니에요. 1번하고 11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쫙쫙쫙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병마는 누구냐? 10번마 애플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선 5등급 경주 와가지고 1400m, 1300m, 1300m 지금 뛰어봤습니다. 다 뛰어봤는데 1400, 1400, 1300을 뛰어봤는데 약간 마필 자체가 농땡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말이 좀 안 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을 이용호 기수가 전담으로 맡으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강석 트랙라이더가 막 두 바퀴씩 돌리면서 엄청나게 했고 이용호 기수가 계속적으로 만지고 나오고 있고 이용호 기수는 추위평의 기수가 아닙니다. 앞선에서 붙어올 수 있는 기수예요. 농땡이 기질을 잘 잡는 기수예요. 이용호 기수가. 애플스타일이 계속적으로 바닥은 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1400m에서 1분 28초, 29초 때는 띄워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 1700m 경주 편성인데 사정권까지 붙고 1분 51초 때까지 토요일에 주로 빠르기가 8이었거든요. 좀 더 무거운 주로였는데 그렇다면 8번만 애플스타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말의 상태가 올랐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로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정적인 마필은 3번만 엘도라도 흥부 요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부산 딱 하나의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8번마 얼리언트들은 얼리미트들은요. 단학가 기수가 기승하는데 부담량이 53입니다. 승급전에 맞아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죠. 근데 외곽에 10번마 터보보더 트리도 있습니다. 최시댁 있습니다. 53.5. 여기도 승급전에 이제 맞은 마필들입니다.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 두 마리가 따당으로 들어오는 경주 보셨습니까? 8번하고 10번하고 8번이 선행하고 10번이 따라붙고 그렇게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이 두 마리가 들어오는 경주는 한 20마리, 20번을 뛰면은 한 2번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분하게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을 강하게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부산의 경마는 현장 컨디션도 중요하고 A시장 컨디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는 오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의외로 벽봉권에 있는 마필인데 적정거리라고 생각하기에 1400m 그리고 딱 이번 경주가 딱 찬스예요.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부산 딱 하나의 승부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마 오늘도 스마일이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1번마 마이티샌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여기 뭐 9번마 블루 레이서도 스타트 능력이 있고 3번마 컴플리트 스텝도 스타트 능력이 있고 엄청나게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번이 손쉽게 뭐 선행을 전개하면은 괜찮겠지만 선행을 장악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경합도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자, 그렇다면 3번마 모낙보이를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었습니다. 직정경 스포츠 서울대 대상경주 워낙에 강한 상대들이었죠. 이번에 53km까지 내려왔어요. 2번도 1200m 경주 2번, 9번 그냥 엄청나게 앞선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모낙보이예요. 이 마필도 지금 외선 4등급 탄선의 방석 토요일에 이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그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걸음거리가 사뿐사뿐했습니다. 충분하게 앞선이 경합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맞으면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모낙보이예요. 기본적인 능력도 일단 있고요.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요.
일단 임다빈 기수가 이번에 이 마필을 처음 타거든요. 근데 지금 코지 기수하고 이혁 기수에 탔을 때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직전 경주는 워낙에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따라가기 바빴어요. 근데 이번 경우 1200m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돼요. 조교 상태 좋아졌고 발주 연습하고 나온 4번마 문학보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금화거티, 10번마 스페셜 윈디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 8번마 황제까지 인기마로 팔리죠. 여기 5번마 헬로우 션샤인까지도 일단 팔리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다 좋습니다. 뭐 8번하고 10번하고는 지난번에 같이 뛰어봤기 때문에 10번이 좀 더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떠야 되는 판단이고, 그다음 8번도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이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복병마는 9번마 블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약간 있어요. 말 자체가 어떨 때는 엄청나게 뛰는데 어떨 때는 또 좀 안 뛰는 성질의 마필입니다. 일단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제가 봐서는 말 상태가 그렇게 막 베스트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돼요. 여기서 체중 자체를 한 5kg 정도, 460kg 초반대, 450 후반대, 요 정도까지만 빼고 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이성재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 이성재 기수가 약간의 부상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기수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말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몸을 약간 사린다는 거예요. 이번 경주 뭐 외곽에 있는 8번, 9번, 10번, 5번 딱히 뭐 1800m 1분 58초대 요 정도는 뛰어줘야 되는데, 예, 블루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7초대까지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약간의 앞선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6번 블루 포인트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오리온 알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6번마 플라잉 클로저도 따라가는 전기에서 있는 마필이고, 두 마필 인기마로 팔립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4번마 사다우카가 되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5번하고 6번하고 뭐 8번, 2번 용비불패 이런 마필들 다 좋습니다. 2번마 용비불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문정균 교수가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용비불패를 57의 부담량인데 홍대희 조교수가 이제 김태희 기수를 불러다가 기승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토요경마에서 김태희 기수가 다 깨졌던 인기 마필들이 다 무너지면서 뭐 3착, 4착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김태희 기수의 단점은 그거예요. 추입이 통하는 주로는 괜찮지만 추입이 통하지 않는 주로에서는 김태희 기수는 약간 그 농땡이 있고 중간에서 파워풀하게 못 밀어줘요. 정확하게 좀 더 밀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입이 안 통하는 주로에서는 매번 3착, 4착입니다. 용비불패도 지난번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행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외곽 11번 게이트다 보니까 잡고서 아예 늘어졌던 마필이거든요. 일단 안쪽 2번 게이트인데 57의 분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타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5번의 오리온 알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교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 분함량은 좋고 일단 5번은 인정하고요. 4번과 사다우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코너에서 약간으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하려다가 너무 많이 김용근 기수가 힘을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막 밀어버리니까 말이 기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요경마의 신의 반전이 그 맥락입니다. 선행을 가려다가 밀어버리니까 계속 외곽으로 기대려가다 보니까 말머리가 우리가 왼쪽으로 펜스 쪽으로 더 있고 몸은 계속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4번마 사다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밀어버렸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5번하고 7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의도적으로 조상범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 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꼭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월 6일날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타면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워낙에 말이 이 적응력이 약간 떨어진다?
이 맥락에서 지난번에 안 된 거고 이번에는 힘도 많이 부쩍 타오고 있고 상태 좋아진 만큼 4번 사다오카 이마피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8번마 태왕신기 55.5의 부담 능력, 4번마 글로리 그라운드로 약간 컨디션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당대스타가 되겠습니다. 진겸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다실바 기수가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걸음걸이를 확인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빠른 마필이 7번마 오픈스카이와 8번마 태양신기인데 이 두 마필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안쪽 1번마 당대스타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버리면은 세 번째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되고요. 1200m를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백광조 조계사가 당대스타를 예전에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때도 브리스컵 대상경주에서도 이 당대스타가 인기 4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활동적인 기대치와 예전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좋은 마필이야. 근데 최근 더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완벽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1번마 당대스타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대상경주 편성입니다. 안말 대상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5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뜁니다. 근데 이번 경주 빠른 말들이 많죠. 9번마 크라운 함성도 빠르고 여기 안쪽에 글라우디우스도 빠르고 2번마 타우로스킨도 빠르고 여기 6번마 글로벌 태양도 계속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전기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8번마 걸자곤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거의 빠른 마필들이 있는데 10번마 이스트 점프도 외곽에 14번마 플라잉 스타도 빨라요. 엄청나게 좀 선행력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9번마 크라운 삼성이 무조건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면은 거의 서울경마장에서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 능력이. 크라운 삼성이 이제 얼마만큼 버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1200m이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서 딱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마필들이 힘 한 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 경기는 1800m인데 13번마 플라잉스타도 선행, 여기 10번마 이스점프, 마이야 기수, 유승환 기수, CC용 기수, 여기 안쪽에 이혁 기수, 이런 기수들이 앞선에서 이제 엄청나게 선행식으로 싸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9번마 크라운 상등도 1800m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였지만 안 뛰어봤다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근데도 무시는 하지 못하는 세력이에요. 그래도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1번마 글라디오스 이혁 기수에서는 장출혈 기수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얘는 일단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모래를 피해야 된다는. 근데 이 마필이 모래를 맞고도 기수가 다독이잖아요. 그러면 와요. 이게 이제 이혁 기수는 장초혁 기수로 기수가 교체해야 되는데 장초혁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500승을 했잖아요. 500승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홍가분하게 말을 탈 수 있어요. 근데 글라우디우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필이 정말 기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고 싶어 했었어요. 원래는 이 마필이 이혁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혁 기수가 이제 발뒤꿈치 부상으로 탈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혁 기수가 아니라 이혁 기수가 못하면은 원래는 김용근 기수가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혁 기수가 끝끝내 욕심을 부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타겠다. 그러면서 이제 김용근 기수가 이제 걸작원을 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교를 하다 보니까 이혁 기수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기수가 이제 장추열 기수이죠. 근데 일단 글라디우스도 마찬가지로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잘 피할 수 있는 1번 게이트. 만약에 글라디우스가 7번 게이트나 8번 게이트나 이런 게이트 있으면 글라디우스도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번 게이트라는 거죠. 9번이 쉽게 딱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13번, 10번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흐름 자체가 빨라요. 그러면 이 장추열 기수는 안쪽에서 모래를 피하면서 살짝 피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마필이 나왔을 때 딱 모래를 피했을 때 치고 나온 발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장추열기도 컨디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1번 막 글라디우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디스파이스 1. 8번마 디스파이스 1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7의 부담량인데 와 이걸 다 극복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5.5 부담량도 1.5kg 내려왔고 상대 마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딱히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8번마 디스파이스 1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후차권으로는 9번마 닥터 캡틴을 좀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5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도 기본적인 일단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다들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고 7번 같은 경우는 31주에 공백이 있고 6번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7번하고 1번하고 6번하고 이런 게 좀 겹쳐요. 그렇다면 사정권에서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닥터 캡틴인데요.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인데요. 일단 거리를 1600m로 줄여서 나오고 있고 상태도 좋아졌고 발주 연습도 하고 나온 마필 9번마 닥터 캡틴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드림카드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타줬던 마필이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번 경주 이제 승급전에 맞아 있으면서 또다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정정희 기수 일단 정정희 기수는 초반에 막 밀어서 전개하는 기수인데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망희 참가도 1800m까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1700m까지는 말이 그래도 기본기는 뛰어요. 근데 이 마필도 머리가 약간 높은 단점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취입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못 오더라고요. 지금 11월 10일 경주 때 작년 경주 때는 약한 경주 편성 맞으면서 취입으로 입상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맨바닥에서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약간 한타가 부족해. 근데 여기에 부담량까지 올라가 있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법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블랙스펙터가 되겠습니다. 410kg짜리에 410kg, 420kg대의 마필인데 진짜 지난번에 뭐 약한 공백에서 딱 적응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발을 딱 쏴야 돼요. 여기서 한 발을 쏴야 되고 3번마 런던 빅토리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직전 경우에 딱 한 번 타보는 느낌이 들었고 지난번에 조교의 강도도 전혀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확실히 오르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 뭐 7번마 볼린이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볼린도 하지만 요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여기서는 뭐 선행을 가기에도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게서 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약간 다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6번은 로보마린 같은 경우도 활동적인 기대치는 있지만 얘도 지난번에 안쪽으로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마필이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마필 1번마 드림카드, 2번마 희망의 창가, 3번마 런던 빅토리, 4번마 블랙스퍼트 이렇게 4마필 갖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사라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번마 이스트 강적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죠. 7번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해요. 1번이 가고 6번이 바로 따라붙은 전력이기 때문에 6번마 이스트 강적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게 6번입니다. 여기 안쪽 1번마 테칸도 이게 57의 부담량이기 때문에 여기 약간 걸려적거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워낙에 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선행이거든요. 6번이 가고 1번이 바로 따라붙는 전력이거든요. 이것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 외곽이 11번마 스페닝 칸트가 되겠습니다. 캐나다산 마필인데 지금 7번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마지막에 막 조지로 기수가 꾹 잡고 있다가 한 발을 써봤어요.
근데 걸음걸이가 쭉쭉쭉쭉쭉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스포 조교도 했고 편성도 맞았고 차라리 제가 봐서는 1400m가 느린 레이스가 더 유리해요. 6번하고 1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막 빨리 끌고 오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6번하고 1번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 중속에서 엄청나게 끌고 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힘한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동화 기수 같은 경우는 약간 파워풀한 기수잖아요. 11번 스피니칸티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11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로 가져간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제대로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온평킬라. 계속적으로 제가 쫓아다녔던 마필입니다. 이제는 봐야 되는 마필이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최근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최근 조제로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딱 걸음걸이만 확인했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이 마무리 조교 때 정정희 기수가 한번 타봤던 느낌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지난번에 꿈틀대기 시작했던 마필들은 계속적으로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이번 온도피플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도 있고 지난번에 1분 15초대를 띄워줬던 마필인데 감량 4kg면 엄청나게 감량을 받아준 거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마 샤이노미.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엄청나게 강한 상대들과 10번 게이트에서 아예 포기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입니다. 2번하고 5번하고 거의 뭐 대등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번마 샤이노미도 봐야 되고요. 여기 7번마 네기레 위너.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지난번에 사코노까지 꾹 참고 있다가 한 발을 볼 수 있었던 마필인데 거기까지 말이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기레 위너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1번마 온평킬라, 2번마 올드피플, 5번마 샤이노미, 7번마 네기레 위너 이렇게 4대의 마필 가지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월 23일 일요경마, 서울경마 11개 경주, 부산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토요경마의 승리를 발판 삼아서 일요경마 더 완벽한 적중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푹 쉬십시오. 방송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예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